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지역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부동산 지인을 사이트 들어가고요. 어, 서울 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제가 살고 있는 강서구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서구를 선택을 하면 각 그 강서구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염창동은 47개, 등촌동은 71개, 화곡동은 59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또 매매 시장 강도하고 전세 시장 강도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염창동만 지금 플러스고 매매 시장 강도가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전세 시장 강도는 다 안 좋게 마이너스 100대를 다 넘어갔고요. 예. 그리고 서울 강서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투기과열 지구이고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강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 74, 전세 시장 강도는 마이너스 195고요. 인구수는 적지 않은 인구수죠. 57만 명입니다. 세대수 27만이고요. 입주량은 1329세대로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자, 이제 멀티 차트, 강서구의 멀티 차트를 볼 건데요. 주요 지표에서 시장 강도, 시세, 거래량, 수요 입주, 미분양 요 네 가지를 주로 봅니다. 예. 어, 매매만 볼 수도 있고 전세를 이제 이렇게 죽이면 매매만 볼 수 있고 전세를 살려서 같이 볼 수도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전세를 같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전세 시장 강도라든지 시세 증감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동산 진의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거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거. 어, 컬트 키를 누르고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좀 이게 작아져서 좀 그 인터넷 창이 작아져서 보기 좀 편하죠. 예. 뭐 한눈에 아래까지 안 들어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저는 보통 데이터를 한 3년치를 봅니다. 예. 지금 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저기 그 10년 이상을 이렇게 보는데 물론 트렌드 보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뭐 최근 뭐 한 3, 4년 내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의 2000 지금까지의 그 기간 동안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3년 정도부터 어, 이 매매가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전세가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어, 살펴볼 수가 있죠.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꺾여가지고 시세가 상당히 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에 비해서요. 예. 음, 지금 시장 강도는 어, 이 녹색이 매매 시장 강도고요. 매매 시장 강도도 지금 마이너스지만 전세 시장 강도는 아예 더 꼬꾸라져 가지고 계속 그 하락하고 있죠. 예. 이 시장 강도라는 게 매매 시장 강도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어,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녹색 선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매매가의 그, 그 상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완만해지고 있죠. 지금 이 완만해진 게 여기 하락기로 들어서면서부터 완만해지고 있는데 보통 그 시장 강도는 시세에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강도가 매매 시장 강도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실제로 매매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강도가 0에
0까지 갔을 때까지 이제 오르는 거고, 오르고 완만하게 되고, 이 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까지 매매 시장 강도가 떨어졌는데 왜 매매가가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지? 얘기하는 거는 매매 시장 강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0이다 그러면은 아직 상승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기울기가 50이니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 드디어 이제 그 기울기가 이제 하락하는 거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예, 기울기이기 때문에 시장 강도는. 예, 그래서 시장 강도를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 강도는 가격에 선행을 하고, 그리고 시장 강도는 어, 매매가나 전세가의 기울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매매가나 전세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그 시장 가격을 나타내면서 시장 강도가 0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그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거래량을 보죠. 지금 이 남색이 매매 거래량인데, 매매 거래량은 지금 보시면은 2021년 1월부터 지금 월평균 매매 거래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위에 있는 선이 월평균 매매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게 이제 월평균 매매 거래량이고, 지금 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0에 수렴하는 이게 어 이게 이제 그 수요량이죠. 지금 아니 거래량이죠. 지금 거래량이고 현재 거래량이고, 이거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그 월 평균을 낸 월평균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거래량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을 그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은 0을 수렴해 간지 꽤 됐죠. 예, 한 요 정도. 그래서 2020년 7월부터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부터는 거의 제로예요. 예, 매매가 아예 제로라는 겁니다. 예,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세는 근데 보면은 월평균 거래량이 지금 지난 10년간의 월평균 거래량보다 현재 거래량이 더 많죠. 그래서 지금 전월세 거래량은 되게 많은 겁니다. 지난 10년치 월평균 거래량을 상회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상회하고 있고, 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전월세 거래량은 많은데 시장 강도는 하락하고, 그에 그에 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입주를 보면은 어, 적정 그 수요량이 지금 이 빨간색 선인데, 이 빨간색 선에 못 미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예, 이거는 지금 그래서 미분양도 지금 2019년부터 제로예요. 예, 예, 미분양이 없다라는 거고요. 예, 이쪽은 지금 강서구는 사실 마곡지구가 들어서면서 2018년인가 5년 전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그 아파트가 생길 데가 없죠. 예, 신도시라 다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매매 시장 강도가 지금 보시면은 그 1일마다 1일, 11일, 21일, 31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10일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 이, 이 그래프로 보는 것보다 이 시장 강도를 여기서 10일 단위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매매나 전세 시장 강도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예, 더 떨어지고 있고 더 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시세도 떨어지고 전세 시세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매매 거래량은 뭐 진짜 의미가 없죠. 예. 강서구 전체 따져서 100건도 안 되고 있으니까요. 예. 지난 10년간 월 평균 거래량은 이렇게 400건, 500건 이상은 다 됐는데, 지금은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단계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이 약간 살색 뭐 분홍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아직 집계가 다 완료가 안 된 거예요. 10월, 11월은 아직 집계가 다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래도 지금 수준을 딱 보면은 굉장히 지금 적죠. 예. 그리고 전월세 거래량도 월 평균 거래량하고 비교해 보면, 지난 10년간 월 평균 거래량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거래량이 훨씬 많죠. 예. 그래서 거래 비율도 다 100%를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이건 면적별 거래량으로 지금 몇 평대가 제일 거래량이 많은지, 그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살짝만 봐도 20평 미만이라든지 20, 30평이 많고 뭐 나머지 평수는 좀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입주를 보면은 어, 여기서 강서구를 살펴보면은 예, 수요량, 입주량이 있는데, 수요는 이제 들어오려는 수고, 입주는 이제 공급인데, 공급이 좀 적죠.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부족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3,700이 수요인데 3,000이 입주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적정하다고 보는 것 같고, 아파트는 2,800이 수요인데 뭐 반도 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나오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이건 뭐 전출입이고요. 전출입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강도를 보면은 지금 시장 강도 4분면을 보면은 강서구 내에서 염창동이 지금 매매 시장 강도가 아까도 봤지만 염창동만 유일하게 플러스 5예요. 예,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염창동의 매매 시장 강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전세 시장 강도도 역시 지금 X축이 매매 시장 강도고 Y축이 전세 시장 강도인데, 매매 전세 시장 강도가 다 높습니다. 이거는 저는 보통 3개월 전하고도 비교를 해보는데요. 지금 보면은 염창동이 매매 시장 강도는 높았는데 전세 시장 강도는 좀 낮았다가 전세 시장 강도를 최근에 그 맞춰서 이제 올라간 거로 보이죠. 매매 시장 강도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 강도도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한번 보면은, 가격은 지금 마곡동이 가장 우위에 있네요. 전세며 매매며 이쪽 사분면에 있다라는 거는 강서구에서 가장 그 높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가양동이 매매가가 가장 높고요. 내발산동 이런 순으로 되고요. 그래서 최근 11월에도 보면은 마곡동, 가양동, 내발산동, 여기가 이제 마곡동이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높고, 그다음에 그 바로 인근에 있는 가양동하고 내발산동 위주로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테이블 차트를 보시면은 테이블 차트를 매매 시장 강도 순으로 보면은 염창동이 가장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곡동, 방화동 순이고, 시세를 전 자주 보는데 매매 시세가 높은 순으로 보면은 이 강서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단지 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곡동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졌던 마곡동, 가양동, 내발산동 순으로 지금 이제 그 매매 시세가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곡동하고 그 가장 매매 시세가 낮은 화곡동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세 개까지 비교가 가능한데, 일단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매매 시장 강도만 일단은 보면은 어, 2019년 1월부터 보면은 지금 하늘색이 화곡동이고 이 보라색이 마곡지구인데, 매매 시장 강도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시세를 한번 볼까요? 아, 이 시세는 저기구나. 아,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시세 꺾이는 게 화곡동이 더 많이 꺾이죠. 화곡동이 아무래도 그 시장 강도가 매매 시장 강도가 가장 낮게 나왔고 마곡동이 시세가 이제 가장 높게 나왔고 예. 음, 마곡동은 새로 아파트가 공급된 곳이기 때문에 예, 아직 스트롱하죠. 그리고 그 LG라든지 여러 R&D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을 두 군데를 비교 분석해 가면서 어, 시장 강도라든지 이런 거를 두 지역을 비교해서 보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석을 보면요. 아파트에서 서울 강서구를 선택을 하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대수는 100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뭐 100세대 정도 아파트를 이렇게 봤을 때 강서구에 있는 총 아파트 단지 수는 332개라는 거고 세대 수는 13만 5천 세대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매매 시세가 가장 높은 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강서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죠. 엠벨리 7단지고 45평이고 현재 시세는 21억 정도의 매매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세는 그에 따라서 8억 6천이네요. 그래서 입주 지도를 보면은 이 7단지가 지금 여기 위치해 있다라는 거고요. 마곡나루역하고도 가깝고 이 그 서울식물원 이 공원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이스복합단지가 들어서는 데인데요. 여기 이제 마곡나루역하고 여기 이제 마곡역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의 2배 크기로 지어지고 있는데 이 마이스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것 때문에 엠벨리 7단지가 대장 아파트가 됐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서울식물원을 가거나 9호선 공항철도를 이용하는데 가장 가까운 엠벨리 7단지입니다. 예. 엠벨리는 SH공사에서 만든 고급 브랜드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LG 아트센터도 근처에 있고 여기가 LG 전자입니다. LG 그 R&D 센터들이 여기 들어서 있고요. 마곡역 여기 이제 홈앤 쇼핑이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이 이제 번화가고요. 번화가 상업지는 여기하고 그다음에 마곡역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 양촌 향교역 길 따라서도 있고요. 아, 그래서 얘네 지금 아파트 시세는 얘 입주는 2014년 그러니까 6년, 7년, 8년 정도 됐고 시세는 평당 5천 정도 된다는 거고요. 세대 수는 1004세대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엠벨리 7단지에 대한 아파트 세부 정보도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연월일 8년차 자동으로 계산해 주고요. 세대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여기에 주력 평형이 지금 제일 많은 게 24평 176세대네요. 얘가 이제 주력 평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주력 평형을 알 수가 있고 평형대에 맞다 세대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시가격하고 재산세도 알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요. 예, 아까 뭐 18억 뭐 이렇게 갔는데 이게 이제 45평이었죠. 45평을 보면은 공시가격은 12억 정도 하네요. 어, 아까 저기 시세가 한 21억 뭐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환경 정보를 통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데하고의 거리라든지 지하철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실거래가 정보가 있어가지고 예,
1년간 실거래가 정보를 보면은 언제 몇 동 뭐 중층인지 뭐 이런 거 거래된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년 올해 그 전월세 가격하고 올해 매매는 한 건도 없네요. 이만큼 거래가 안 일어났고요. 작년에는 이 정도 거래가 일어났고 보시면은 최근 트렌드가 지금 전월세가 예전에는 어, 반전세나 월세가 없었는데 요즘 보면은 이렇게 반전세나 월세 가격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유의해 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클릭하면은 지금 엠벨리 7단지 45평하고 비슷한 평형대를 이렇게 보여줘요. 반경 1km 이내. 그래서 가격대를 매매 가격대를 보면은 어, 이, 216K로 얘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얘가 대장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세는 86K로 전세는 지금 5단지랑 힐스테이트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제 7단지가 높은데 마곡 힐스테이트는 민간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엠벨리 이름을 갖지 않고 어, 현대건설에서 만든 그, 엠, 그, 엠벨리 그 아파트 15개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거리는 마곡 7단지하고 거리하고 평형대 중국 연월일 매매 시세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입지를 보면은 여기서 서울 강서구 선택을 해서 보면은 지금 강서구는 이미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더 아파트가 들어올 그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공급은 없고 그 수요는 지금 계속 그 3K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면은 각 지역별로 그 등촌동, 화곡동, 마곡동, 내발산동별로 이제 아파트 들어서는 게 이제 화곡동에 지금 내년에 들어서는 물량이 있다라는 거고요. 739세대가 있고 내발산동도 244세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면적별 입주량도 확인할 수 있고요. 분양 가격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수요 입주는 아까 확인을 했던 거고요. 아파트 입주량으로 보면은 강서구가 올해는 작년에 적정이었고 올해부터 부족으로 이렇게 계속 뜨고 있습니다. 입주량이 내후년에는 아예 없죠. 강서구에. 그래서 거의 3K의 수요량이 있는데 지금 공급은 1300, 1000 뭐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올해부터 올해 11월부터 내년까지 지금 아파트 공급 계획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총 들어서는 게 아파트는 3개 단지 1200세대고요. 보시면은 가장 아파트 단지 수가 큰 게 여기 지금 우장산 아이파크하고 어, 강서 금호 어울림 퍼스티어 2개네요. 그래서 이거를 입주 지도로 보면은 지금 바로 우장산 바로 옆쪽으로 해서 지어지는데 이게 지도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어 보이네요.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700만 원대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분양을 한 거로 보이고요. 576세대가 이렇게 재건축이 돼서 지금 분양이 됐고 총 6개 동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주력 평형은 또 어, 20, 30평 그리고 20평에서 40평이네요. 총 세대수, 입주 시기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호 올림 퍼스티어 같은 경우는
네, 여기가 위치가 지금 조금 애매하죠. 등촌역하고 발산역 사이인데 발산역은 좀 멀고 지하철하고 아무튼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여기가 지금 강서구청 바로 뒤에요. 예, 그래서 강서구청하고 강서경찰서 바로 뒤쪽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분양가는 아직 미정이고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세대수는 523세대고요. 예, 둘, 셋, 넷, 다섯, 6개 동으로 보이고요. 보면은 얘는 아직 정보가 없네요. 예.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정보가 없네요. 예. 왜냐면 얘네가 지금 아직 그 나온 게 없어서 그런 거고 여기 지금 아까 봤던 우장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어 특별히 볼 게 없나? 예, 특별하게 뭐 볼 게 없어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서울 강서구의 그 지역 분석을 한번 부동산 지인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